어제 저녁 강릉의 한 아파트. 방독면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각종 탐지장치를 든 군인들이 아파트에서 수색을 벌입니다. 대만에서 수상한 소포가 왔다는 신고를 받고 군과 소방당국이 출동한 겁니다. 주민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탐지 결과 우편물 안에는 입술에 바르는 립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같은 우편물 의심 신고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오후 5시까지 전국 각지에서 들어온 우편물 관련 112 신고는 1,600여 건. 하지만 현재까지 유해물질이 검출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제 울산에서 3명이 대만에서 온 노란 소포를 열었다가 손저림 등 증상을 보여 이송됐지만 국방과학연구소 분석 결과 화학, 생물, 방사능 위험물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테러 가능성보다는 해외 쇼핑몰의 배송 사기 행각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상당수 우편물이 안이 비어 있거나 값싼 화장품 샘플 등이 들어있었는데 경찰은 해외 쇼핑몰 입점업체가 판매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무작위로 소포를 보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고 상품 후기가 많을수록 더 잘 팔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가짜 후기를 쓰고 평점을 높이기 위해 무작위로 빈 소포를 보내는 겁니다. 이번 사건은 국제 이슈로도 비화됐습니다. 주한 대만 대표부는 문제의 우편물들이 중국에서 최초 발송됐다며 대만을 경유했을 뿐이라며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주소 등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돼 배송에 활용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당 업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이동형 엑스레이로 드럼통을 촬영합니다. 우편물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만에서 온 이 소포는 아무도 주문한 적이 없습니다. 인근 주택에서도 정체불명의 국제 우편물 1개가 추가로 신고됐습니다. 엊그제 방송에 어디 장애인 단체 거기에 가가지고 질식 이런 했다고 그래가지고 아차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해가지고 오늘 바로 신고를 하게 됐죠.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또 다른 카페에도 2주 전 해외에서 수상한 우편물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하는 아주머니가 물건 하나 와 있다고 갖고 왔길래 보니까 우리 게 아니라서 그냥 보관하고 있다가 오늘 재난 문자가 하나 들어왔길래 제가 혹시나 해서 119로 신고를 했죠, 112로. 서울에서도 오늘 비슷한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노란 방역복 차림의 요원이 파란색 비닐봉투를 들고 분주히 움직입니다. 한 업체에 대만에서 온 수상한 우편물이 배송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확인 결과 폭발물은 아니었지만 성분 분석을 위해 군 당국이 회수했습니다. 서울중앙우체국에서도 대만발 노란색 수상한 우편물이 신고돼 건물에 있던 1,700명 전원이 대피했습니다. 인천에서도 오늘 대만발 우편물 신고가 들어와 당국이 조사에 나섰고 제주에서는 어제 생물 테러 의심 우편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오늘 오후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해외에서 발송된 일부 우편물에서 유해물질 의심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문하지 않은 우편물은 개봉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해외에서 발송된 비슷한 유형의 국제 우편물 국내 반입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소방대원들이 플라스틱 통을 열고 손바닥 크기의 하얀색 비닐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비닐봉투 안에는 여러 번 접혀 있는 파란색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측정 장비를 꺼내 화학 물질이나 방사성 물질이 있는지 검사합니다. 경남 함안으로 배송된 이 우편물은 말레이시아에서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에서도 불안한 우편물에 대한 제보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제보자는 2, 3주 전쯤 중국어로 주소가 쓰여진 우편물을 받았는데 안에는 은색 팔찌가 들어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와이프한테도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 시켰냐고 물어보니까 본인도 시킨 적이 없다 하고 저도 시킨 적이 없어가지고.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무작위로 보내지는 우편물에 대한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했던 울산의 장애인 복지시설에는 이번 주 초 발송지가 대만인 다른 우편물도 배송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우체국을 통해 해당 우편물의 정확한 발송지에 대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우체국에서는 오늘 오후 6시쯤 피해가 발생했던 장애인 복지시설의 수신 주소로 적은 우편물이 또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우체국 측은 우편물을 소방당국으로 보냈습니다. 어제 병원 격리시설에서 치료를 받던 시설 원장과 직원 2명은 상태가 호전돼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울산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 사무실. 보호장비를 착용한 소방대원이 쓰레기통에서 조심스럽게 노란색 비닐봉투를 집어듭니다. 이어 손바닥 크기만한 봉투를 열어봅니다. 앞서 이 봉투를 열었던 시설원장과 직원 2명이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들은 현재 손가락 마비 증세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입구를 이렇게 봉쇄 조치하고 당시 건물에 있던 원생 70여 명 등은 3개 동으로 나눠 분리 조치됐습니다. 이 우편물은 대만에서 발송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간이 검사 결과 봉투에선 방사능과 화학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냄새와 색깔이 없는 기체 형태의 물질이 봉투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감염체인 경우에는 혹시나 뒤에 어떤 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두고 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큰 이상은 없다. 군 당국은 화학 테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봉투를 국방과학연구소로 보내 추가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대테러 전담팀을 중심으로 봉투 발송지를 포함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